세 번째 기둥이 되겠죠. 건강과 질병입니다. 메디컬 이슈가 되겠는데요. 자신의 체질량 지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를 제곱해가 몸무게를 나눈 것이 되겠는데요. 물론 체질량 지수가 근육량이라든지 지방량을 대입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닌데 대충 어떤 정도에 속하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상 체중이 18.5에서 23이고 과체중은 23 이상, 비만은 25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25 이하가 되면 정상 체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만은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 빼는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몸 안에 있는 근육이 나이 들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기초 대사량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또 근육으로 인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모빌리티, 움직이고 운동하고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근육이 없으면 힘이 없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량까지 다 빼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 비만도 있습니다. 마른 비만인 경우는 근육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지방은 빼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남성은 보통 BMI가 24에서 26, 여성은 22에서 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체중 변화는 보통 한 달에 한 1, 2kg 빼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너무 급격하게 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보통 65세 이상은 체중 감량하면 근육만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권하지는 않는데 너무 과한 비만인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근육은 어떻게든 유지를 하든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바이벌 패러독스라는 게 재밌는데 검사를 전 세계적으로 해보니까 BMI가 25에서 27이면 조금 과체중이죠. 이런 분들이 사망률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오히려 살이 빠지고 마른 분들이 더 사망률이 높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인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지방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 저하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 보통 한 27 이상 고도 비만 이럴 때 체중 감량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이거는 대사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비만으로 인한 병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어떤 종류를 먹느냐 단순당, 정제 곡물 최소화하고 초가공식품을 절대 피한다. 흰살, 흰설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공해서 만드는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가공식품들은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이런 식품들을 섭취할 때 인슐린은 팍 올립니다. 그 인슐린이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있게 되겠죠. 과하게 드시면. 그러면 나중에 인슐린이 나와도 당을 내리는 인슐린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당뇨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GI 인덱스가 있는데 GI 인덱스는 이게 인슐린을 얼마나 올리나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당은 빨리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지만 혈당도 빨리 올린다. 그다음에 복합당이라는 것은 천천히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몸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미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감자 같은 것을 섭취해야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는다. 요즘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음식을 드시는 순서를 달리해서 혈당 상승을 늦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먹는 거를 식이섬유,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많이 드시더라도 혈당 상승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안 드실 수는 없어요. 탄수화물을 드시는데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섭취하더라도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혈당 상승을 막아보자. 그 다음에 금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간에 공복 시간을 두면 그 시간대 자기 몸 안에 축적된 당분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을 태워가지고 자가 포식이라고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금식하는 거 16대 8, 16시간 굶고 8시간 드시고 또 주말에 적게 드시고 주중에는 드시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단백 항상성이란 노화 기전을 개선시킨다 이런 게 있고 보통 일일 에너지 소비량에서 한 20% 뺀 정도의 열량을 섭취해라 이렇게 해야 무리가 안 간다고 합니다. 요새 마인드 식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중해 식사에다가 고혈압 치료식인 대쉬라는 식사를 플러스 행근자에 앞자를 딴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녹색 채소, 견과류, 통곡물을 골고루 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사서 먹는 게 쉽지는 않고 우리나라 음식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비슷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식사를 보면 푸른 채소,
토마토나 베리류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크랜베리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가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견과류는 DHA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염하지 않는 것을 드시는 게 좋겠죠.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변도 굉장히 좋은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이면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다음에 통곡물, 귀리, 현미 이런 통곡물 좋고 연어나 대구 같은 생선 종류, 콩, 가금류, 그다음에 레드 와인인데 뭐 우리나라에 잘 먹는 게 아니지만은 반주로 한잔 하시고 싶으면 레드 와인이 좋다. 제안하는 것은 버터라든지 치즈, 레드밋, 프라이드 푸드하고 단 음식 그런 음식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질병의 카테고리로 넣었습니다.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60대 이상이 되면 동화 저항이 있다.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것을 동화라 그러는데 이 동화에 저항성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이 근육이나 몸에 부피를 늘리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는 키도 크고 빨리빨리 이렇게 자라죠. 근육도 잘 붙고. 나이가 들면 동화 저항이 생겨서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릅니다. 보통 청장년층은 킬로그램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은 오히려 1.2에서 1.5, 어떤 분들은 1.8까지. 그래서 몸무게 60kg라 치면 70에서 80g 정도 섭취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단백질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힘들 때는 요즘 마시는 단백질 많이 나와 있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실 때는 성분을 잘 보시고 식품 첨가물이 가능하면 적은 게 좋고 그다음에 류신 함량이 높은 게 좋습니다. 유청 단백질이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유청 단백질은 따뜻한 우유가 식으면서 우유에 막이 생기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유청 단백질인데 그런 유청 단백질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기둥 What matters.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어떤 가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심플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사용 가치와 불필요한 가치들을 좀 구분해서 가지치기해서 정리를 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재 역량의 포트폴리오, 본인이 갖고 있는 견디는 힘, 건강 상태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서 꾸준히 이것을 또 강화시키고 정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삶의 만족감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 관점에서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애 주기 관점이란 어린 청소년부터 해서 장년층, 노년층 각각의 시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습관이나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중요한 것이 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자산 관리를 해서 떠달리지 않게 풍부하게 또 소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 학문적인 저널 같은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화 방지책에 대한 것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100세를 사는 장수인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특징들이 있었는데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장수와 관련된 혈액 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노쇠와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각 대학병원에 10분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노쇠 예방 7대 원칙 이래가 만드는 게 있네요. 앞자를 따가지고 건강, 가화, 만사성 잘 만드신 것 같아요.